네, 오늘은 이정훈 부원장님하고 네. 가천대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천대 뭐 어떻게 보면 옛날에 경원대였잖아요. 예, 맞아요. 네, 전통과 뭐 약간 좀 특징 뭐 이런 부분들 학교 소개좀 해주시죠. 네, 가천대학교는 많은 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네. 가천의 과학대학과 네. 가천대가 합쳐진 대학이고요. 2012년 3월에 통합해서 네. 2019년 통합 8년차를 맞았습니다. 그리고 사실상 4개 대학의 통합대학으로 네. 그 성남 글로벌 캠퍼스와 인천 메디컬 캠퍼스 2개 캠퍼스에 네. 그 14개 단과대학 네. 그리고 4개 학부 그 49개 학과를 두고 있습니다. 그 한 해 입시생이 4천여 명 정도 돼요. 네. 전년도에도 4천 명이 좀 넘는 인원이 입학을 했었고 대학원생을 포함해서 2만여 명이 이르는 학교고요. 그 올해는 2019년 5월 9일 기준으로 개교 80주년을 맞기도 했습니다. 네. 가천대 특징으로는 그 디자인 전공뿐만 아니라 16개 학과의 전공 교과 과정에 그 소프트웨어 과목을 필수적으로 이수하게 하는 등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이끌어갈 첨단 기술 연구에 앞장서고 있다는 것인데요. 네. 이러한 노력으로 대학 구조개혁 평가에서도 항상 최우수 등급을 받고 있고요. 그렇군요. 네. 그 교육부 특성화 사업 1위 학교로 선정된 디자인 특성화 사업단이기도 합니다. 일단은 뭐 가천대와 경원대가 이제 합쳐지면서 재단이 굉장히 좀 튼튼해진 상황인 것 같고, 네. 아무래도 재단이 튼튼해야지 그다음 미래에 대한 발전에 대한 투자가 많을 거니까 네. 결과적으로 최근에 가장 인지도가 높아진 학교라고 봐야 되죠. 맞습니다. 네. 미래 학과 뭐 전공이 또 뭐 어떻게 구성이 되죠? 미술대학은 1982년도에 신설이 되었고요. 네. 그 당시에는 응용미술학과와 그리고 그 회화계열 네. 2개 학과로 좀 나뉘었던 대학이 현재는 그 예술대학의 회화 조소 전공, 디자인 전공 크게 둘로 나뉘었고요. 그리고 동양화, 서양화, 조소, 시각, 산업 총 5개 학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디자인 전공 같은 경우는 교육부 주관 그 대학 특선화 사업단에 선정이 되어서 네. 그 5년간 국고 지원을 받고 있고요. 그리고 향후 5년간에는 교육과정 특성화와 그리고 장학금 확대, 해외 연수 확대 등 다양한 혜택이 주어지게 됩니다. 네. 자, 이제 그러면 수시부터 한번 짚어볼까요? 네, 수시 모집은 검정고시 학생들도 지원이 가능한 상황이고요. 모집 전형 방법은 실기 70%에 학생부 교과 30%로서 네. 그 실기 비중이 조금은 좀 높은 편입니다. 네. 그리고 모집 인원은 동양학과가 7명, 서양학과 12명, 조소과 15명, 그리고 시각 디자인이 사과에 전환 15명, 기초 디자인 15명, 네. 산업 디자인 사과에 전환 10명, 기초 디자인 10명 이렇게 도와 그 미술대학은 84명을 뽑게 되고요. 네. 디자인 대학으로 봤을 때는 50명을 선발하고 있습니다. 각 학과의 실기는 동양화와 서양학과는 지금 자유표현이라는 실기를 여전히 좀 진행하고 있고요. 네. 조속과는 점토로 자유표현을 하게 되고 가장 주목해야 될 디자인 전공에 있어서는 시각 디자인과가 사고의 전환 그리고 기초 디자인 2개 실기를 진행을 하고 있고 산업 디자인 학교도 마찬가지로 사고의 전환과 기초 디자인 2개 실기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아까 실기 중심 전형인데 그래도 내신이 뭐 학생부가 30%가 들어간단 말이죠. 네. 실질 과정 비율은 어떻게 돼요? 그 비율상 30%라고 하니까 사실 마치 한 3분의 1에 준하는 그런 정도의 기준이 되는 것 같지만 실상은 그 1등급부터 6등급까지 극간의 점수차가 거의 없습니다. 네. 아무래도 한 가지 전형 요소가 뭐 50% 이상 들어가 버리면 네. 나머지 전형도의 우수 자원들은 이제 그 전형의 지원을 거의 안 하니까 네. 내신이 경쟁력이 있는 학생들이 이 전형에 올 일이 별로 없잖아요.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영하는 것도 뭐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그 우수 자원이 오지 않기 때문에 맞아요. 네, 결국에는 경쟁 변별력은 더욱더 없다. 네. 이렇게 봐야 되겠네요. 예. 경쟁이 높을 것 같아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네. 실기에 자신 있는 학생들이 네. 주로 많이 지원을 하다 보니 경쟁률이 그래도 좀 높은 편이고요. 동양학과는 10대 1 정도, 서양학과는 16대 1 정도고요. 네. 조속과는 9대 1로 다소 그래도 좀 낮은 경쟁률을 띠고 있지만 디자인과 같은 경우는 좀 높은 편이에요. 네, 그렇죠. 예, 실기별로 경쟁률을 따로 발표하는데요. 사고의 전환 같은 경우가 조금 더 낮은 경쟁률을 띠고 있으니까 하는 학생들이 많이 줄고 있으니까. 네, 맞습니다. 그 시각 디자인과는 사고의 전환이 26.4대 그리고 기초 디자인은 39.87대 1이고요. 네. 산업 디자인과 같은 경우는 사고의 전환이 21.8대 1, 기초 디자인이 37.5대 1입니다. 네, 경쟁률 그래도 높네요. 네. 네. 거의 50대 1에 육박하네요. 예. 네. 그러면 이제 정시 얘기로 넘어갈 볼까요? 정시 같은 경우는 그 수시와 마찬가지로 꽤 심플한 전형이고요.
수능 40%에 실기 60%를 반영하게 됩니다. 그 실기도 수시와 동일하게 디자인과 같은 경우에는 사고의 전환과 기초 디자인 실기를 보고 있고 절지 또한 동일하게 사고의 전환은 2절에 5시간 그리고 기초 디자인은 3절에 4시간으로 진행을 동일하게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각 학과별 모집 인원이라든가 뭐 구체적인 내용으로 넘어가면 될까요? 학과별 모집 인원은 그 동영학과는 8명을 모집하고요. 그 서영학과는 13명, 조속과는 15명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디자인 전공의 시각 디자인과는 사고의 전환이 15명, 그리고 기초 디자인이 15명을 모집하고요. 그 산업 디자인은 사고의 전환이 10명, 기초 디자인이 10명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그 수능이 40% 들어가잖아요. 네. 어떻게 반영되죠? 수능이 40% 그리고 실기가 60% 반영이 되는데요. 그 수능 40%에 국어가 50% 그리고 영어가 50%로서 그 두 과목이 반반씩 들어가거든요. 그리고 선발 원칙은 수능 성적을 100분위로 산출을 해서 실기고사 성적과 합산하여 총점 순으로 학생들을 선발하게 됩니다. 영어가 전체적으로 정시에서 수능 같은 경우 절대평가가 받기 때문에 반영 비율이 다 줄었는데 50% 반영을 하네요. 특이한 학교라고도 볼 수가 있어요. 다른 이제 여타 대학과는 어떻게 보면 반대로 그 영어에 대한 비중을 좀 고수를 하고 있는 학교인데 이게 2021학년도까지도 그대로 고수가 되고요. 영어 비중이 상당히 높은 반면에 또 실질적인 반영비가 좀 낮은 편이에요. 그 1등급 같은 경우는 100분위를 환산했을 때 98점, 그리고 2등급 같은 경우는 95점, 3등급 같은 경우도 92점에 해당되거든요. 그러니까 3등급까지만 받더라도 거의 1등급에 준하는 그 만점에 가까운 점수가 나오기 때문에 실질적인 반영비는 국어 쪽에서 훨씬 더 높다라고 판단하시면 그러네요. 아무리 반영 비율 높게 해도 실질적인 절대평가에서 가지고 있는 변별력 저하가 유지된다고 봐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전년도에도 경쟁률이 굉장히 높았나요? 아무래도 다군에 모집하는 학교들이 많지가 않아요. 그렇죠. 그리고 가천대와 단국대, 상명대 서울 캠퍼스, 동덕여대가 기초 디자인실기라든가 디자인학과에서 뽑는 거의 이제 몇 안 되는 학교로 다군에 남아 있는데 그렇다 보니까 가천대가 실질적인 합격선 점수도 좀 높아지지만 경쟁률이 좀 높아진 것 같아요. 시각 디자인과 같은 경우는 사고의 전환이 9.27대 1 그리고 기초 디자인은 10.73대 1이었고요. 그리고 산업 디자인과도 사고의 전환은 9.6대 1 기초 디자인은 10.4대 1에 해당하는 경쟁률이 좀 나왔습니다. 수시에 비하면 당연히 낮지만 정시로 봤을 때는 주요 대학교 지금 높은 편이죠. 맞습니다. 그럼 이제 실기로 좀 넘어가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 실기에 대해서 좀 소개 좀 해주시죠. 가천대는 사고의 전환 실기, 기초 디자인 실기 둘 다 실기 질적 우수함도 중시를 하지만 다양성을 중시하는 학교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매 실시되는 가천대 실기대회 수상자의 그 반증이라고도 볼 수가 있는데요. 국내 4년제 대학들이 다 실기대회를 하는 건 아니고요. 그 실기대회가 있는 학교라면 보통 학교가 원하는 실기의 방향성을 그 수상작으로서 엿볼 수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미리 그 지원 학교 수상작에 대해 연구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가천대 같은 경우도 그 현재 실기대회에서 사고의 전환, 발상과 표현, 기초 디자인 그 대부분의 대학에서 실시하고 있는 실기를 참가 과목으로 내놓았고요. 각 실기 전환별로 수상자 퀄리티가 아주 높은 편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아시겠지만 그 3년 연속 본상 수상을 했고요. 그랬나요? 올해도 본상이 나왔습니다. 올해도? 그리고 매해 수상작 전시회를 진행을 하고요. 그 전시회도 저희가 직접 가서 좀 촬영을 하고 오거든요. 직접 가천대 실기대 수상작들을 보면 딱 느껴지는 게 한 가지 있어요. 그게 다 다르다. 그러니까 모든 그림들이 기초 디자인, 사고의 전환 모든 것들이 각자 다른 그림으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고 학생의 어떻게 보면 아이덴티티를 좀 더 이제 중시하는 학교라고. 그 전통이 계속 이어지는군요. 예전에도 굉장히 특이한 실기를 보고 있었는데. 그리고 매해 다 그렇진 않지만 그 기초 디자인과 사고의 전환 주제를 둘 다 보시면은 학과가 시각과 산업 둘로 나뉘어져 있는 것처럼 주제의 성향도 시각 디자인스러운 아니면은 산업 디자인스러운 것들이 꽤 나오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교수님이 직접 또 출제를 하시면서 그게 좀 묻어나오는 것도 같아요. 그리고 주제에 따라 학과별 성향도 이제 나오기 때문에 조금은 자기가 지원하는 학과에 대해서도 좀 더 연구하실 필요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기초 디자인 과목 같은 경우는 꽤 오래전부터
주제어를 주거나 아니면은 주제성이 있는 의도된 사물들을 주거나 하는 등 네. 기초 디자인 실기의 변화를 항상 도모를 해왔습니다. 그 3절에 4시간이라는 비교적 다른 학교들보다는 시간적인 여유가 없는 학교거든요. 그래서 높은 난이도의 실기라고 좀 볼 수가 있는데 실기대회 기초 디자인 주제를 봐도 가위랑 파란색 천이 제시된 문제는 오리거나 자라거나 하는 가위의 용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도록 의도됐었던 그런 문제였고요. 그 선풍기와 그 보드게임의 한 종류죠. 젠가가 나왔던 주제는 사실상 4시간 안에 그려내기 힘든 난이도가 있는 문제인 경우가 좀 나왔었거든요. 그러니까 문제 유형이 어떻게 보면은 좀 잘 그려야만 하는 주제가 나오는 거고 아니면 더러 이제 주제 해석을 좀 탁월하게 한 경우에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주제가 나왔다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 실기도에서도 자세히 설명을 해주셨는데 수시하고 정시 문제 네, 순서대로 좀 얘기해 주시죠. 전년도 수시에서는 사과전환 문제가 시각 디자인과는 텀블러와 겨울 스포츠가 나왔었고요. 그 산업 디자인과가 스케이트보드와 스피드가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 제시물과 제시어 간에 약간의 연관성이 있다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기초 디자인 수시 주제는 시각 디자인과가 램프, 초시계, 막대 사탕 그리고 산업 디자인과가 천체 망원경, 빛, 컵라면이었는데요. 여기서 눈여겨서 보셔야 할 제시물이 있습니다. 그 시각 디자인과에서 출제되었던 램프와 초시계 이 두 개 제시물은 2018학년도 정시에도 출제가 되었었던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2019학년도 산업 디자인과 출제 주제로 나온 컵라면 또한 이전에 2018학년도 산업 디자인과의 정시 제시물 중 하나이기도 합니다. 정시 문제는 그 사과의 전환 쪽이 시각 디자인과가 마우스와 게임 매니아 그리고 산업 디자인과가 샤워기와 외출 준비였는데요. 역시나 수시에서처럼 개연성 있는 제시물과 제시어가 출제가 되었습니다. 기초 디자인 정시 주제는 시각 디자인과가 나비, 유리병, 그리고 밸브, 그리고 산업 디자인과가 초시계, 원형 테이블, 아이스크림이 출제가 되었는데요. 수시에서처럼 전년도에 출제되었던 사물이 초시계가 또다시 출제가 되었었거든요. 이 정도 되면은 사실 제가 느끼기에는 그 자기 지원 학교에 대한 관심과 애정이 있는 학생들을 정말 원하는 학교이거나 출제 사물이 2018학년도 이후에 어느 정도 좀 정비가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안에서 준비가 추첨을 통해서 좀 뽑는 건 아닐까라고 요즘 많은 대학들이 이렇게 문제은행처럼 하게 돼 있는데 거기 문제은행에 좀 어느 정도 쌓여있는 걸 선별하고 고르는 작업이 다소 미스가 있었을 수도 있겠어요. 다소 좀 약간의 실수로 좀 같은 제시물이 나왔던 것도 같은데 그러니까 이전에 그 모 대학에서도 그 추천 방식을 하다 보니까 전년도 주제와 아예 동일한 주제가 나온 적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올해 가천대를 지원하는 학생들은 반드시 지난해 주제들도 한 번씩은 좀 다뤄봐야 될 필요가 있다. 또 그 부분이 또 지정이 돼서 또 그렇게 안 될 수도 있으니까 그럴 그 수 있죠. 부분도 좀 염두해야 되고요. 모든 부분에 대해서 경우에 대해 준비를 다 잘해야 되죠. 자, 그러면 전년도 합격 기준은 어땠나요? 성적만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앞서 수시 전형에 대한 설명에서 설명드렸듯이 내신이 6등급까지 급한 점수차가 거의 없거든요. 수시 합격생들의 합격 기준은 아무래도 실기 점수가 절대적이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정시 같은 경우는 학교에서 공개한 점수 지표가 있기는 해요. 근데 그게 70% 위치에 해당하는 학생들의 성적대다 보니까 좀 다소 좀 높은 편으로 좀 나오기도 하는데요. 100분위 평균이 한 80점 중후반인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직접적으로 다군에 그 지원하는 학생들은 평균적으로 70점 중후반대 학생들이 많이 지원을 하고요. 실기가 우수한 학생 같은 경우 70점 초반대에도 디자인학과에 합격하는 사례가 덜어 있습니다. 그리고 동양학과나 서양학과는 당연히 또 조금 더 낮은 점수에서 합격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그 성적의 실기 비중이 높으면 성적에 합격한 학생들의 폭이 좀 넓어지죠. 맞습니다. 가천대 입시가 이제 2021학년도는 어떻게 변했는지 좀 알아봐야 될 텐데 21학년도가 다른 학교들이 좀 전체적으로 좀 많은 변화가 있는 상황이에요. 어떤가요? 짐작했던 거는 영화에 대한 반영비를 좀 바꿀 것이다라고 진단을 했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일단은 그 전년도와 그러니까 2020학년도와 아주 동일하게 모집 인원까지 동일하게 쭉 갈 계획으로 지금 입시안을 내놓았고요. 그 나중에 조금 더 자세한 학교에서 수시 요강을 좀 출제를 했을 때 거기에서 좀 변화되는 내용은
다른 이제 컨텐츠를 이용해서 다시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다행히도 이제 변한 내용이 다른 학교들이 많으니까 좀 이렇게 고정되게 그냥 있는 그대로 하는 학교들이 좀 반갑네요. 네. 자, 가천대에 대해서 가천대 미래 또 한마디 마지막 해주실 얘기는? 앞서서 한번 설명을 드렸던 내용이긴 한데 가천대는 두 가지 성향을 띠고 있는 것 같아요. 정말 잘 그리는 학생을 원하기도 하고 네. 정말 주제 해석을 해서 타당하게 자기만의 그림을 이제 유일한 그림을 그리는 학생들을 원하기도 합니다. 가천대를 지원한 학생들에게 한마디 하겠습니다. 네. 베스트 원이 되거나 올리원이 되거라. 자, 여기까지 이종훈 부원장님이셨고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올해 입시도 가천대 잘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